반갑습니다. 만니어키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2 사자마자 해야 하는 초기 설정 알아보면서 같이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원 UI 4.1이 되면서 좀 바뀐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초기 설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간 다음에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보드 형식을 한국어를 눌러서 이 처음에 천지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쿼티로 바꿔주시면 자판을 입력했을 때 한글이 쿼티 자판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판을 켰을 때 점 3개를 눌러주고 손글씨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빠른 설정을 내립니다. 한 번 더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콘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아이콘들로 등록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선 배터리 공유 요거를 끌어다가 아래쪽에 넣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첫 번째 페이지에 뜨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선 배터리 공유 요거를 끌어다가 여기 세 번째 완료 눌러주면 한 번만 내렸을 때 이 세 번째에 뜹니다. 그래서 상단에 뜨는 거는 6개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앞쪽에 6개를 위치시켜주면 한 번만 내렸을 때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이 뜨는 거죠. 요 밑에 밝기 조절하는 거 있죠. 자, 원래는 이렇게 설정창을 내리면 밝기 조절하는 게 안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서 내리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점 3개 들어가고 빠른 설정창 구성으로 가세요. 먼저 밝기 제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밝기 제어를 항상 표시로 해준다면 밑으로 한 번만 내려도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홈화면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넘겼을 때 이렇게 구글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므린 다음에 핀치를 해서 구글 디스커버로 선택할 수도 있고 삼성 프리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삼성 프리 뜨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TV 시리즈, 커피 프린스 1호 이런 것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켜놓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한도전, 뭐 구해줘 홈즈 같은 거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서 이런 TV 같은 거 뜨는 게 싫다 그러면 다시 오므리기 한 다음에 요거를 사용 중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넘겨도 아무것도 뜨지 않죠. 초기에 홈 화면을 구성하고 나서 이 앱들이 길게 눌렀을 때 이동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싫으신 분들은 오므려 가지고 설정 들어간 다음에 홈 화면 구성 잠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눌러서 이동을 시켜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자, 볼륨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볼륨이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점 3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벨소리, 미디어, 알림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점 3개 눌러보면 최대 미디어 음량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 중으로 바꾼 다음에 음량을 좀 제한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할 때 청력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량을 좀 제한해 주는 게 청력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서 소리, 진동, 무음이 있는데요. 이거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을 선택하면 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화관에 갔다 그러면 이걸 누른 다음에 영화 3시간 먼저 하면은 좀 안심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원래 사용하던 모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알림과 전화의 진동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진동을 누른 다음에 베이지 콜을 누르면 좀 길게 울리거든요. 들어보세요. 요거를 전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알림이 왔다 그러면 지그지그지그 정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화 진동 패턴과 알림 진동 패턴을 다르게 해놓으면 전화인지 알림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설정에서 접근성으로 갑니다. 고급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불빛으로 알림으로 들어가면, 자, 알림이 울리면 카메라 플래시가 이렇게 반짝이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 끄고 전화와 메시지가 왔을 때 반짝거리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어플을 선택해주면 요 뒤쪽에 전화나 메시지가 왔을 때 뒤쪽에서 플래시가 깜빡깜빡 거리겠죠. 자, 그리고 화면 불빛으로 또 알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선택된 앱을 선택해서 메시지 선택한 다음에 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미리 보면 이런 식으로 알림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랗게 알려줍니다. 조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음질 및 음향 효과에 가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주면 좋습니다. 게임 자주 하시는 분이면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를 켜주면 되겠죠. 네,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뭐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용자 설정으로 약간 V자로 만들어서 노래를 감상합니다. 개인적으로 EQ는 일반으로 두지 마시고 반드시 바꿔주세요. 이퀄라이저 형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물결처럼 생긴 EQ는 밸런스형이고요. 가운데 V자 형태는 저음이 강화되어서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보컬이나 고음 강조된 걸 원하시면 계단형 EQ를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이어폰 끼고 들어보면 사용자 설정으로 바꾼 게 훨씬 듣기 좋을 겁니다. 저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취향에 맞게 조금씩 바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음질 최적화에 들어가서 나에게 맞는 음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또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음질 최적화를 통해서 설정하면 좀 더 귀에 잘 맞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2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누르면 자, 그럼 듣기 테스트를 시작하거든요. 들리면 네 누르고 안 들리면 아니오로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삐삐삐 뚜뚜뚜 끼끼끼 이런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들릴 때마다 예 이렇게 해주고 안 들리면 아니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귀에 맞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화 시 사용하는 귀는 뭐 왼쪽, 오른쪽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앱 소리 분리 재생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켜볼게요. 켠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추가를 해서 음성 녹음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뒤쪽으로 가볼까요?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해 놓으면 유튜브나 전화를 했을 때 연결해 놓은 갤럭시 버즈 2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플레이 해보면 네, 여기서 지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앱 소리 분리 재생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확실히 그린 색상이 고급스러워 보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다크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배터리를 좀 더 아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 모드로 하고, 밝기 최적화로 하면 또 배터리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요거를 꺼두시면은 더 밝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더 밝아지는데 역시나 배터리 소모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최적화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편안하게 화면 보기. 요거는 뭐냐면 화면이 좀 누래집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건데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따뜻한 색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랗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설정으로 해서 색 온도를 좀 더 누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데? 아무튼 시간을 언제 하냐면 만약에 오후 10시에 잠을 자고 오전에 8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설정한 시간대는 이런 식으로 노랗게 표현이 되다가 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 전에 눈보호를 위해서는 요거 필수입니다. 필수. 자, 글꼴 같은 경우도 글꼴을 다운로드 할 수 있죠.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가서 무료 인기 들어갑니다. 초코 쿠키, 애플민트 저장을 해줍니다. 무료니까요, 어차피.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다운받은 글꼴이 뜨기 시작합니다. 기본 글꼴밖에 없었는데 요런 초코 쿠키, 귀여운 글자, 나눔 발음 코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를 좀 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해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울트라 모델은 FHD 플러스가 아니고 WQHD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적용. 자,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스타일이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면 좀 더 편해집니다. 옵션 더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밑에서 위로 올리면 홈 화면이 되는 거고 밑에서 위로 길게 누르면 최근 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면 이 화살표가 생기죠. 그러면 뒤로 가기입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도 뒤로 가기입니다. 스와이프 제스처로 해서 나중에 적응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엣지 패널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엣지를 열 수 있도록 작은 선이 보이죠? 이렇게 밀었을 때 이런 아이콘이 뜨고 미리 설정해 놓는다면 분할된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패널로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 스마트 셀렉트, 그다음에 날씨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 놓으면 이렇게 넘겼을 때 이런 식으로 넘겨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편집을 눌러서 위에 거는 최근에 사용한 앱이고요. 넣고 싶은 앱들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뜨죠. 이걸 눌러 볼게요. 분할 화면으로 보기 눌러서 분할할 화면을 넣어줍니다. 구글을 넣고요. 가운데 점 3개 있죠? 이걸 눌러서 오른쪽에 걸 눌러주면 우측에 이렇게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눌렀을 때 바로가기가 바로 실행이 되죠.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엣지 패널이 보입니다. 엣지 패널 보이시죠? 자,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엣지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핸들로 들어가겠습니다. 핸들의 너비를 굵게도 할 수 있고 가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굵게 하면 이렇게 핸들이 정말 굵어졌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핸들이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늘게 만들어주고,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 볼륨 버튼과 길이를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길죠? 여기서 크기를 좀 줄입니다. 크기를 줄여서 지금 크기를 완벽하게 맞출게요. 자, 그럼 볼륨 키하고 핸들의 길이가 똑같아졌습니다. 위치도 동일하죠? 이때 핸들 위치 잠금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투명도를 제일 높음으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껐을 때 옆에 보이던 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핸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 패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자, 내 배경화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파란색 화면들이 버닝 현상에 정말 안 좋거든요. 최대한 검은 화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좋아요. OLED 화면에서 푸른색은 정말 피해야 되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밝게 쓰셔도 안 되고요. 여기서 잠깐 버닝 현상이란 고정된 화면을 장시간 켜놓거나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되었을 때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디스플레이 일부 소자가 번인, 타버려서 망가진 거죠. 비싼 폰인데 수리 없이 오래 쓰고 싶잖아요. OLED 디스플레이 구조상 버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검은 화면을 쓰거나 최대한 밝지 않게 사용하는 게 버닝 현상을 좀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설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흰색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OLED 버닝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얼굴 버튼을 눌러주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으로 들어가고 디자인으로 들어가요. 어두운 테마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맣게 스킨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닝 현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잠금화면, 배경화면 서비스, 다이나믹한 잠금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로 다운로드 해볼까요? 2주마다 새로 업데이트되고 화면을 켤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되는 거죠. 껐다가 키면 잠금화면 개, 껐다가 키면 다른 개, 껐다 키면 다른 개, 이런 식으로 2주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컬러 팔레트, 요게 정말 좋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알람창에 파란색이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트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 팔레트의 앱 아이콘의 팔레트 적용, 이게 뭐냐면요, 이쪽으로 올렸을 때 앱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색깔입니다. 근데 앱 아이콘의 팔레트를 적용하면 다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죠. 삼성 앱에서 지원하는 앱들은 모두 보라색으로 변하고요. 그게 아닌 앱들은 그냥 원래의 아이콘 색깔을 보여줍니다. 이게 웃긴 게 배경화면을 만약에 노란색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추천해주는 컬러 팔레트가 좀 달라집니다. 약간 노란색 계열의, 여기에 어울리는 대로 약간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노란색, 그다음에 핑크색, 연보라색 이렇게 뜨는 거고, 초록색으로 바꿨다 그러면 컬러 팔레트가 또 약간 초록 계열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배경화면도 초록색인데 알람창도 약간 초록 계열로 선택이 되는 거죠. 나는 폰을 꾸미고 싶은데 잘 못 꾸미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 테마로 들어갑니다. 유료로 파는 것도 있는데요, 무료로 귀여운 것들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런 고양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다운로드, 동의, 여기 무료 테마로 들어가셔서 무료인데도 귀여운 거 꽤 많아요. 저는 만약에 한다면 약간 새까만 거, 버닝 현상을 막기 위해서 블랙 앤 골드네요. 이걸로 선택할 것 같아요. 메뉴 들어갑니다. 다운로드한 테마 내 컨텐츠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요거 아까 제가 다운받았죠?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테마 적용 중. 그러면 제 화면이 정말 귀엽게 바뀌었습니다. 보이시죠? 와, 아기자기합니다. 네, 이런 거 꾸미면 또 아무래도 쓰는 맛이 있겠죠. 자, 애플리케이션 숨기기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면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 플레이 무비, 아웃룩, 라디오 완료를 누르면 지워지지 않는 어플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잠금화면 들어가서 지문을 인식하겠습니다. 지문 눌러서 계속 연속적으로 고루고루 등록을 시키면 됩니다. 자, 추가 등록, 다른 손가락을 눌러주겠습니다. 이건 왼손 엄지. 완료. 자, 그러면 잠금 화면에서 지문을 등록하면 이렇게 바로 화면이 열리는 거죠. 지문은 총 4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요. 저는 양손 엄지 검지를 등록했습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측면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2번 누르는 걸 삼성페이로 결제, 이걸로 눌러놓으면 2번 눌렀을 때 삼성페이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길게 누르는 걸 빅스비 호출 말고 전원 끄기 메뉴로 바꾸면 길게 눌렀을 때 이 스마트폰을 끌 수 있겠죠.
자, 스마트락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요 신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한강 밤섬, 여기다가 핀을 찍어 볼게요. 이 위치 선택. 그러면 여기 주소가 뜨죠. 영등포구 여의동 84-3 확인. 그러면 이 위치에 갔을 때 잠금 해제를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잠금 해제는 스마트락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4시간 동안 이렇게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기 갤럭시 버즈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기 근처에 있을 때 스마트락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근데 보시면 누군가가 휴대폰을 가져가면 휴대전화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차 안이나 집이나 저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기기에서 이 스마트락을 사용을 해야겠죠. 혹시나 스마트락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있을 때 다시 잠금을 하고 싶으면 설정에서 잠금 화면, 보안 잠금 상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패턴 입력하고 아래쪽에 보면 잠금 옵션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줄게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락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데 측면 버튼을 꾹 눌러서 잠금 모드가 생겼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잠금이 다시 됐기 때문에 스마트락으로 풀 수가 없고 다시 패턴을 입력해야 됩니다. 또 다시 해제가 되면 스마트락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있죠. 지금 스마트락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마트락이 발동이 되는 거죠. 보안 잠금 상세 설정, 요 입력한 패턴 보이기. 아까 패턴 보면 자 이렇게 껐다가 키면은 패턴 해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패턴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안 잠금 설정으로 들어가서 입력한 패턴 보이기를 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을 그어도 그 선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켰을 때 시계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위젯들이 뜹니다.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런 세부적인 위젯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일정, 날씨, 순서도 변경할 수 있고요. 껐다가 딱 켰을 때 시계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젯들이 뜨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알림들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것도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 바로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잠금화면 했을 때 전화, 카메라가 뜹니다. 근데 요거를 앱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삼성페이로 바꾼다면, 그리고 왼쪽 거를 카메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잠금화면 상태에서 페이로 싹 밀면 삼성페이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잠금 풀어주고. 그리고 왼쪽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밀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요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페이를 등록하고 나면 밑에서 위로 올렸을 때 이 삼성페이가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 줄 3개를 눌러서 톱니바퀴로 들어갑니다. 빠른 실행 및 주 사용 카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홈 화면에서는 이게 사용되지 않도록 요거는 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렸을 때 삼성페이가 실행이 되지 않죠. 대신에 꺼져 있을 때 위로 올린다면 삼성페이가 실행되고요. 그리고 시계가 뜨는 이 상태에서도 위로 올리면 삼성페이가 실행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 화면 유지, 요게 체크되어 있는데 요거를 없애주세요. 왜냐면 화면 잠금이 만약에 풀리면 풀리자마자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 화면 유지, 요게 이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얼굴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풀렸는데도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 인식에서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 화면 유지, 요게 체크를 꺼줍니다. 그러면 딱 얼굴 인식 해제되자마자 바로 열리는 거죠. 자,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요, 퀵쉐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유 허용 대상을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원하는 사람한테만 받고 싶다 그러면 저장된 연락처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퀵쉐어는 빠르게 갤럭시 간의 사진, 이미지, 파일 같은 걸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화면이 너무 커서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한 손 조작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스처를 활용하는데 가운데 부분을 아래쪽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한 손 조작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있다가 아래쪽을 밑으로 쭉 내리면 이런 식으로 한 손 조작 모드가 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요 상단에 바를 잡고 위치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손 조작 모드에서 다른 부분을 아무 곳이나 딱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한 손 조작 모드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끌어다가 요 크기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약간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줄이면은 최소로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또 왼쪽에 위치했을 때는 여기 오른쪽 위 상단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들어가셔가지고 스크린샷 형식을 JPG 또는 PNG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높은 화질로 하고 싶으면 PNG로 하시면 되겠죠.
자,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램으로 들어가요. 하단부에 보시면 램 플러스가 있거든요. 요걸 눌러보세요. 내장 메모리를 빌려서 가상 램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기가부터 8기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램의 성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자, 삼성 인터넷 앱으로 들어가서 밑에 줄 3개가 있죠? 요걸 누른 다음에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인터넷 번역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를 해주세요. 번역기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BBC 뉴스를 들어간다. 자, 줄 3개 누르고요. 번역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추가 기능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번역기 설정이 뜨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한국어 다운로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셔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BBC 뉴스에 들어갔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뜨죠? 영어를 한국어로.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BC 뉴스를 이제 한국어로 볼 수 있는 거죠. 영어가 지금 바로바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 3개를 누르고 추가 기능에 자막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성화해 주고요. 뒤로 한번 가보면 줄 3개 누르면 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막을 눌러보면 실시간 자막 표시, 번역 자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여기서 동영상, BBC 동영상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뜨고 있습니다. 실시간 자막. 이걸 옮겨볼게요. 2번 누르면 조금 더 큰 화면 계속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막이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영어 자막이 안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실시간 자막, 그러면 이제 자막이 뜨기 시작하죠. 이 빠른 설정에서 자막이 없으면 오른쪽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자막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거를 끌어다가 아래쪽으로 내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은 바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광고 이런 게 뜹니다. 아래쪽에 줄 3개 눌러서 광고 차단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애드 가드 컨텐츠 블럭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할게요. 자, 애드 가드 블럭. 자, 그러면 실행시켜 보니까 광고가 없어졌죠. 그럼 아주 쾌적하게 광고 없이 인터넷을 서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개의 광고를 차단했네요. 광고를 차단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실행을 누르고요. 시작하기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자, 통화로 들어가서요. 여기 점 3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설정. 자, 통화 녹음, 통화 자동 녹음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거죠. 녹음된 거는 여기 들어가면 바로 표시가 되죠. S펜으로 들어와서 S펜으로 텍스트 입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색창에서도 인터넷 창에서도 글을 적을 수 있습니다. 라이트, 뭐 한글도 되죠. 안녕하세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거죠. S펜으로 텍스트 입력하면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 S펜을 두고 갈 때 알림이 있습니다. 요걸 켜놓으면은 S펜이 분리된 상태에서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들고 이동을 할 때 알림이 뜹니다. S펜 위치 확인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람 해놓으면은 S펜을 잃어버릴 염려가 좀 줄어드는 거죠. S펜 제스처 차단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활성화하면 S펜으로 올렸을 때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잘 보세요. 노트로 필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S펜 제스처 차단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S펜으로 밑에서 위로 올렸을 때 내비게이션 제스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요 S펜의 에어 액션을 이용해서 캡처를 할 수 있는데요.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요 길게 눌렀을 때 노트 앱이 뜨는데요. 아래쪽에 전체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추가 중이라고 뜨면서 현재 페이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페이지가 모두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글자 같은 것도 꾹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사하고 붙여놓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에어 액션은 설정, 유용한 기능 들어가서 S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에어 액션 들어가고요.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새 노트 작성 요걸로 해두시면은 방금처럼 길게 눌렀을 때 새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노트 사용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뭐 카메라를 눌러 놓으면은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 에어 액션으로 카메라가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블루투스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초기 설정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댓글 잊지 마세요.